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입니다. 이준년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꿈속의 어머니입니다. 밤마다 어머니는 갑동이와 을순이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밤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얼굴을 돌려. 을순이한테 가지 마. 어머니의 왼쪽 팔뚝을 베고 자던 갑동이가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앙앙 울어댔어요. 그래 그래 울지 마라. 자장 자장. 어머니는 갑동이한테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힝 엄마야 갑동이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로 와 힝. 이번에는 어머니의 오른팔을 베고 자던 을순이가 강아지처럼 보채면서 칭얼거렸어요. 갑동이와 을순이는 한 살 위아래입니다. 서로들 어머니를 독차지하려고 밤마다 싸웠습니다. 얘들아, 엄마도 잠 좀 자자. 이젠 그만들 자거라. 어머니는 천장을 똑바로 쳐다보고 반드시 누워버렸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와. 엄마 요리로 와. 갑동이는 어머니의 왼쪽 팔을, 을순이는 어머니의 오른쪽 팔을 힘껏 잡아당겼어요. 아이고, 팔뚝 빠진다. 어서 놓아라. 어머니는 힘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차, 영차, 쑥! 채소밭에서 물을 뽑을 때처럼 어머니의 팔뚝이 하나씩 쑥 빠졌어요. 갑동이와 을순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엄마, 엄마! 어머니는 반쪽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의 왼쪽은 갑동이한테, 어머니의 오른쪽은 모두 을순이한테 가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던 어머니의 마음은 갑동이와 을순이한테 똑같이 나누어졌습니다. 엄마 무서워. 빨리 엄마가 되란 말이야. 엄마, 반쪽 엄마는 무서워. 갑동이는 얼른 어머니의 팔을 놓고 제 머리맡에 있는 베개를 베었습니다. 엄마, 다신 안 그럴게. 얌전하게 잘 잘게. 엄마 빨리 살아나. 을순이도 붙잡고 잡아당기던 어머니의 오른쪽 팔을 놓고 제 꽃베개를 베었습니다. 꼬끼요 꼬꼬꼬꼬. 멀리서 새벽닭이 울고 있었습니다. 갑동이는 부스스 일어나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을순이도 어머니를 기웃거립니다. 어머니는 반드시 누워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을순아, 우리 이제 엄마 팔 빼지 말고 자자. 그래, 오늘 밤부터 나 혼자 얌전히 잘 테야. 을순이와 갑동이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어요? 꿈속의 어머니. 실제로 팔 빠져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들면 사실 아이들은 마음이 무거워지죠. 나 때문에. 그러다 어머니가 아프거나 크게 다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자, 꿈속의 어머니 이 동화에서 우리는 이 어머니를 놓고 양쪽 팔을 베고 자는 또래의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서로 마주보겠다. 엄마 팔 조금이라도 엄마 품에 더 안기고 싶어서 하는 이 어떤 응석 같은 이런 어리광 또는 엄마를 필요로 하는 이 마음. 둘이 나누기보단 온전히 내가 다 차지하고 싶은 이 아이들의 마음에 사실은 이해가 가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힘든 심정과 잠도 좀 편안히 잘 수 없는 엄마의 푸념과 같은 하소연이 또 안타깝게 들립니다. 이처럼 동화 안에는 그 인물과 독자가 교감하게 되는데요. 역할을 통해서 이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연극놀이, 연극치료 이런 거 TV나 실제로 본 적 있죠. 그러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거나 부모와 자식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역할을 바꾸어서 상황극을 한번 해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 또는 그 입장이 되어서 상대를 보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는 어떤 그런 치료 과정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동화 안에서 갑동이, 어머니, 의순이가 나오는데 그들의 기분, 감정, 그리고 감성, 정서, 지성까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데요. 지금 기분, 감정, 감성, 정서, 지성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랑, 사랑에 대한 갈구, 그리고 엄마의 아이들에 대한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육체적 피로감이 표현되면서 아이들에게는 정말 엄마 팔이 쑥 뽑혀가지고 정말 우리를 안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느끼고 꿈을 통해서 환상성이 들어가죠. 동화의 한 장면에서 엄마 아빠를 정말 무처럼 쑥 뽑히는 거예요. 실감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엄마도 우리처럼 피곤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루고 우리를 대해주고 있지만 엄마의 육체적인 피로감을 우리가 느끼면서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엄마를 조금 쉴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성을 갖게 되는 거죠, 체험적으로. 이처럼 인물과 교감하는 이 감정이입이 문학작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인물에게 동화되지 못하면 스토리나 사건에 몰입해서 함께 체험하기 어려워지고 더불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물의 보편성과 차이성, 특별성을 통해서 우리가 몰입해서 교감하고 감정을 이입해서 느껴야 되는 거죠. 이 동화 안에서는 사랑과 질투심, 욕심, 또 엄마의 피로감, 이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꿈으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엄마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줘야겠다라고 엄마에 대한 자녀들의 공감, 그리고 엄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엄마를 어떻게 드려야 되자라고 이제 아이들끼리 타협적으로 엄마를 똑같이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문학작품 속에서 나와 주변 인물의 감정을 읽어보고 또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꼭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이기보다는 실제 내가 생활하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와 같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서 불화를 겪거나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문학 작품을 읽고 나서 한번 또 되물어 보세요. 내가 자주 요즘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 문장도 좋고 상징적인 키워드도 좋고 정리되어 있는 단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글로 표현하는 게 좀 불편하다면 그림이라든가 어떤 색채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주로 표현하는 감정들은 어떤 것이었나 한번 살펴보고요. 잘 해결된 감정의 진행 과정을 조금 그 추이를 살펴서 정리해보고 잘 해결되지 못해서 더 힘들었던 그 또한 감정의 진행 과정도 한번 키워드로 정리해보고 표현해보는 것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조금씩 체험적으로 좀 확대해 가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동화를 만약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면 실제 생활에서 좀 대입해서 살펴보면서 동화를 계속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